안녕하십니까.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효성님의 메밀꽃 필 무렵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1930년대 어느 여름 강원도 봉평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장터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떠돌이 장돌뱅이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는데 배경 묘사가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소금을 쫙 뿌려놓은 듯한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메밀꽃이 하얗게 피어있는 묘사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등장인물은 허생원이 평생 장돌뱅이 신세로 물건을 팔아서 이제 살아온 어떤 삶인데 평생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죠? 젊은 시절에 성서방네 처녀를 만나 하룻밤을 보냈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동희가 나오는데 젊은 장돌뱅이입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인물이며 허생원처럼 왼손잡이라는 특징이 있고 아주 순수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달, 허생원의 친구이자 동료로 허생원과 함께 장돌뱅이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허생원의 말을 누구보다도 아주 잘 들어주는 친한 친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성서방네 처녀, 이름도 모르는 성서방네 처녀라고만 알고 있는데 젊은 시절에 물레방앗간에서 허생원과 하룻밤을 지낸 사이로 허생원이 평생 그리워하는 여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로 진작하면 동희의 어머니이자 허생원의 첫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내용 구조는 메밀꽃 필 무렵이 조선달과 이제 허생원이 장돌뱅이 생활을 하는데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함께 보낸 성서방 처녀가 있고 혹시 봉평장에서 만난 사이로 왼손잡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젊은 장돌뱅이 동희가 있습니다. 혹시 엄마가 아닐까라는 복선을 통해서 왼손잡이라는 어떤 유사성을 통해서 미로 짐작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은 젊은 여름날 봉평 장터에서 이제 허생원은 충주집 술집 여자입니다. 막 농담 따먹게 하는 동희를 보고 아주 크게 야단을 칩니다. 속이 많이 상했지만 동희는 허생원에게 낙이를 알려주고 둘은 결국 화해합니다. 허생원, 조선달, 동희는 대화, 장 가는 길을 동행하게 되고 메밀꽃 핀 달밤을 걷게 됩니다. 그 길에서 허생원은 과거 젊은 시절의 추억인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을 이야기해 줍니다. 동희 또한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허생원은 동희에게 남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장돌뱅이이자 왼손잡이인 허생원은 봉평장에서 물건을 팝니다. 그러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동년 조선들에게 대화장으로 이동하자고 합니다. 대화장으로 가기 위해서 채비를 하던 도중에 젊은 장돌뱅이 동희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동희가 대낮부터 술을 먹고 기생과 논다는 충주집과 논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허생원은 장돌뱅이 망신은 네가 다 시킨다면서 이제 동희를 혼냅니다. 그러나 소문과 달리 동희는 순수하고 착한 녀석이라 허생원이 너무 심하게 혼낸 게 아닐까 하고 속으로 미안해합니다. 허생원은 대화장으로 이동하며 일행에게 젊은 날의 추억 하나를 들려줍니다. 강원도 봉평 한 백주집에서 처음 만나서 하룻밤 인연으로 지낸 성서방 처녀의 이야기입니다. 허생원과 하룻밤을 지낸 성서방 처녀는 다음날 충북 제천으로 떠나버렸고 허생원은 그녀를 찾으러 제천 장에도 들러보았지만 결국 그녀를 찾지 못합니다. 그날 이후 허생원은 성서방네 처녀와의 추억이 깃든 봉평장만큼 늘 빠지지 않고 들르게 됩니다. 허생원은 그날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동희와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동희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동희의 어머니는 충북 제천에서 홀로 아이를 낳고 친정집에서 쫓겨나 동희를 키웠다는 사연을 듣게 됩니다. 또한 동희에게서 어머니의 친정이 봉평으로 알고 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잠도 자지 않고 대화장으로 이제 가는 길에 허생원은 피곤함에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지고 맙니다. 동희는 그런 허생원을 건져 올린 후 업어줍니다. 동희는 엎여있는 허생원에게 어머니가 가을쯤에 봉평에 돌아올 예정이고 지금은 제천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허생원은
동해 등이 따뜻하다고 느끼고 좀 더 엎여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밤도 깊었고 허생원도 젖은 옷을 말려야 했기에 일행들은 가까운 주막까지만 걷기로 하고 잠시 쉽니다. 허생원은 대화장에 들렀다가 오랜만에 제천에, 왜 제천에 가려고 하죠? 제천에 바로 그 성서방네 처녀가 살고 있다라고 동해에게 들었죠, 그죠? 그래서 동해에게 함께 갈 것이냐고 묻습니다. 짧은 휴식을 마치고 주막을 향해서 걷기 시작한 그 일행, 그때에 허생원은 나귀를 불릴 때 쓰는 동이의 채찍이 왼손에 들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왼손잡이란 얘기죠. 자기도 왼손잡이고 이게 뭐 생물학적으로 어떤 유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설에서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아버지가 왼손잡이이자 동이도 이제 왼손잡이니까 위로 추론하건대 허생원의 아들이 아닐까라는. 달 밝은 여름밤 깊어만 가고 허생원은 자신처럼 왼손잡이인 동이가 아들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 다 읽고 이렇게 책장을 덮어보면 그 메밀꽃 피인 그 달밤과 산길이 쭉 연상될 텐데 세 사람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눈에 선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평생 외롭게 떠도는 허생원이 인생이 고통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달 밝은 밤에 하얗게 피어난 그 메밀꽃, 그 길을 장돌뱅이의 인생을 낭만적이고도 아름답게 잘 채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뿐이었던 그 성서방 처녀와의 사랑을 고이 간직하고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려는 허생원의 순진함과 혹시 그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동의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아주 인간적인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방 처녀에 대한 그리움도 가슴이 묻고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 그 그리움, 여러분도 한번 그런 감정을 소중하게 간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솔로라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일만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황순원의 소나기 때 그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솔로라면 사랑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눈이 오기 전에 도전. 이상 재미있는 소설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등 부동산입니다. 계약서를 가장 많이 써서 1등 부동산이 아니라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 SNS에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1등 부동산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나 네이버 동영상 올라간 개수를 살펴보니까 한 4,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관련 매물을 가장 많이 올린 1등 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시, 고양시를 제외한 서울 쪽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혀 아파트를 구해드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고양시 일산 내의 아파트 전세나 아파트 매매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선택과 집중해서 아파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다세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토지, 원룸, 투룸 여러 가지 매물이 있을 수 있는데 상가 등 저희는 오로지 아파트에만 집중해서 거래를 알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1등 부동산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시는 곳, 번지나 아니면 단지, 동, 아니면 원하는 층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백마마을에 사는데 백마마을 22평 510동, 제가 선호하는 층은 5층에서 10층 선입니다. 5층에서 10층 사이에 22평 전세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좋은 물건을
세네 개 구해서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물론 저희 1등 부동산에서는 앞으로 거래되는 모든 일들을 굉장히 정의롭게 일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추호도 거짓됨이 없이 속임수 없이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해서 정의롭게 부동산 중개 수수하도록 그렇게 쓰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부동산이 있을 텐데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전세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셔야 하는지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인 근처에 사시는 근처에 이제 부동산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매매할 요량으로 내놓으셨을 겁니다. 근데 잘 매매가 안 되죠.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근처 가까운 부동산에 이제 매물을 아파트 뭐 22평을 내놓았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일단 여러분 매물을 직방, 다방, 뭐 피터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이트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여러분이 매매하고자 하는 그 아파트 보통 뭐 3, 4억, 많게는 뭐 7, 8억 가는데 직방 다방의 고객들이 20대, 30대, 40대가 주요 고객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매물인 그 3억대 이상인 아파트를 살 여력이 없습니다.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겨우 뭐 원룸, 투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왜 저희 1등 부동산에 매물을 내놔야 되냐면 저희는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백마마을 검색해 보면 제가 올린 제 얼굴로 올린 동영상이 수십 가지 일단 1차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저희에게 팔아달라고 요청하는 아파트 매물도 금방 뭐 네이버를 비롯해서 유튜브, 그 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 TV 여러 SNS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검색하는 유튜브를 검색하는 연령대는 뭐 5, 60대도 유튜브를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대, 60대가 지금처럼 백마마을 5단지라고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백마마을 510동에 22평 매물을 내놓았다라고 가정하면 백마마을 5단지 뭐 어디서 전국 어디서 유튜브를 치던 여러분이 내놓은 그 물건이 바로 첫 화면에 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주변 부동산에만 내놓았을 때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1등 부동산에 맡겨주시면 적어도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강선마을, 호수마을 비롯해서 저쪽 서구 쪽도 저희가 많은 물건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팔려고 내놓은 아파트가 바로 거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 걸쳐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강선마을에서 뭐 30평대 전세를 구한다. 뭐 무슨 학교 주변. 그러면 며칠 전에도 강선마을 거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아파트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무슨 학교 주변에 몇 평대 아파트 전세 구합니다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일단 직원이 많습니다. 매물도 많지만. 그래서 강선마을에 가서 이제 아파트를 뒤지기 시작하기 전에 발품을 팔아서 동시에 호수마을에 출장을 나간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마마을 5단지에서 22평을 아파트 보여주는 직원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직원이 활용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고양시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전세를 믿고 의뢰해 주시면 바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발품 팔아 최선의 입지에 최고의 입지에 좋은 층수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꼭 연락주세요. 010-3202-7031번입니다. 고맙습니다.